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을 말하다 아메리카노의 전혜성 양규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비즈니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안들이나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분들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인들하고 특히나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신다거나. 왜냐하면 제가 조금 그 예전에 베트남에 출장을 갔을 때 느낀 점이 있었는데, 그 베트남에 계신 분은 어머님이 베트남이었고 아버님이 코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때 베트남 한국 전쟁 때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그 사이에서 이제 그분이 태어나셨는데, 한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의 환멸을 갖고 계셨어요.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한국보다 좀 경제 선진국에서 조금 뒤처지는 나라에 가시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뭐 거의 뭐 다나와 뭐 이런 형태의 그렇게 좀 그 쇼맨십을 하신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분이 이제 그 비즈니스가 잘 성사가 돼서, 이분은 이제 코리안도 하시고 베트남이도 하시니까 특히 이제 그 기관에 근무를 하셨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한국 업체분들을 데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 한국 분들은 항상 그 큰 딜이 끝나면 가시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룸살롱 뭐 이런 데 가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분들이 뭐 최고로 좋은 데를 가시자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 베트남인데. 그래서 이분이 약간 조금 약이 올리셔가지고 정말 최고급 그 룸살롱 가셨는데, 엄청나게 나중에 좋아지셨겠네요. 이분들이 그 남버를 보시고 정말 이렇게, 아니 이거 뭐예요? 한국 돈 영짜리가 이거 하나 더 맞아? 붙겠다. 정말 뭐 이 정도로 당황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만큼 그 어떤 비즈니스를 하실 때 심리적으로 뭐 동남아니까 뭐 업체니까 뭐 이건 내가 뭐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easy to handle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 가시면 뭔가 이렇게 약간 한국 분들이 주눅이 드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국의 그런 어떤 실용적인 문화나 이런 비즈니스 에티켓을 알면 사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그 친구를 만들 수도 있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인커리징을 하려고 저희가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만났다 헤어지면 원수 관계가 되죠. 부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비즈니스 파트너도 그렇고 그 모든 관계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유의하셔서 비즈니스를 해라. 그 사람이 웃는다 그래서 100% 긍정적이고 그걸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 뭔가 안 됐다라고 그렇게 미리 결정해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많이 들어주죠. 그리고 한국 사람은 비즈니스 할 때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도 느낀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이고 에티켓인 것 같아서, 이렇게 투머치 이렇게 푸싱을 한다고 느껴지면 그 미국인들은 he's too much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속으로. 부담 갖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미팅을 나누시면서, 그러면서도 그 메시지 중에서 이렇게 전달할 부분은 전달하셔야지, 이렇게 한국에 너무 열정이 강하셔가지고 이걸 계속 상대방을 들으려고 이렇게 준비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제품 설명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미국인들은 워낙에 또 캐주얼하게 하면, 미국인들은 그 비즈니스 카드도 이렇게 예를 들면 테이블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땐 던지는 건데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화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조금 캐주얼한 부분은 캐주얼하고 오피셜한 부분은 오피셜하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그 저자세형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항상 늘 동등한 상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내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되면, 그리고 서로 시간이 지나고 신뢰가 쌓이고 그러면서 서로 이해가 높아지는 거겠죠. 네,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실용주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사실 업체분들은 그 미국 기업들 만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정장을 하고 가는데, 특히 텍 컴퍼니들 그리고 보편타당한 그 업체들은 사실은 굉장히 캐주얼해요. 옷 입는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서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봐도 여성분들, 인클루딩 저를 포함해서 여성분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킹 줌으로 미팅했는데도 이렇게 오피셜하게 차려입는 분들 보면 문화를 볼 수 있는데, 재패니즈라든지 코리안, 이탈리안, 이렇게 프렌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항상 이렇게 뭔가
드레스업 네, 하죠. 드레스업을 하고 와요. 티가 나요. 그리고 미국인들은 그냥 티셔츠 이렇게 입고 나오는 경우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 그분들 문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미국에 그 컨택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게, 미국에는 그 보이스메일이 너무나 보편화돼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보이스메일 남기시다가 연락이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그분들 다 들어요, 일일이. 왜냐하면 이 보이스메일 하나하나를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연락이 안 되면 연락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차단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그 보이스메일 체킹 자체가 통화를 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반드시 메시지를 남기시고, 그리고 연락이 안 되더라도, 제가 경험자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아틀란타 출장을 갔을 때 그 300여 개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그 헤드쿼터가 있었어요. 그 뉴욕에 출장 갔을 때. 근데 거기 연락을 제가 한 20번 했는데 계속 보이스메일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호를 눌렀는데 럭클리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보이스메일을 20 times 남겼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거기서 결국은 이렇게 저의 성의를 봐가지고 연결을 해주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방문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담당자를 만나게 됐는데, 이 정도로 이제 보이스메일을 남기는 거가 이제 생활화돼야 돼요. 그 미국에서는 그게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체크업을 하고, 보이스메일도 하나의 그 연결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론 이메일하고 이제 그 동시에 같이 보내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다 그걸 체크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연락을 하고, 만약에 보이스메일하고 이메일을 여러 번 남겼는데도 관심이 없으면 한 번은 가세요. 만약에 출장을 오셨으면 거기에 직접 방문을 하시면, 미국인들도 한국인들하고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감동을 받으면 그 마음을 열기 때문에 결국 그 담당자를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원하는 샘플이 됐던 뭐가 됐던 결국 전달이 이렇게 되는 상황을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국인들 인내심이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다시 발휘하셔가지고 여러 번 끝까지 컨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미팅을 처음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모빌 폰 넘버를 받아요. 그 모바일 폰을 왜냐면- 넘버를 받는다는 자체는 정말 굉장한 아니죠. 네트워크 있으시고. 그게 아니고 한 두세 번 이상 만나고 나서 번호를 그럼요. 달라고 그러면 안 줘요. 오히려 처음에 만났을 때 얼떨결에 달라고 해야 그거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역시 내공 있으시네요. 그리고 메시지를 많이 남기면 솔직히 그거 열어보는 것도 일이거든요. 근데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주 봐요, 애들이. 네, 근데 그 알람 설정도 해놨고. 그렇죠. 근데 그거 예. 아세요? 그분도 일하시면서 보이스메일 들어요. 일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는 것뿐이지 계속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인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제가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필요한 일이 아니면 거의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국처럼 전화하면 무조건 받고 무조건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편리한 시간에 서로 연락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특별히 그 1980년 이후 세대들, 밀레니엄 세대들은 상당히 그런 거에 익숙해 있어서 전화 받고 이런 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히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 예를 들면 이제 그 네트워크를 할 때 지금 너무나 좋은 시절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그 발로 밟고 그 피지컬리 다른 나라에 가지 않아도 지금은 그 줌이 됐던 어떤 버추얼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각 국가에 있는 네트워크, 그 글로벌 네트워크에 조인을 하셔가지고 참여를 하세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가 본인들의 네트워크가 결국은 돼요. 그래서 서치를 하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지 그분들하고 이제 그 하나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또 네트워크에 다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을 잘 맞추셔가지고 여기 오전 시간이 한국에서는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그 부분을 여기도 미국에서도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런 네트워크를 오전에 7시나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잘 네트워크 그 교류 시간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서로 릴레이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미국은 멜팅팟이기 때문에 그 한국인들이 왔다고 해서 그 영어를 쓰면 되니까, 한국인들이 왔다고 해서 뭐지? 너 어디서 왔니? 이렇게 아니야. 보면 다 다른 민족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에 참여하셔가지고 이 빌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의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팅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미팅 장소를 선택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굳이 어떻게 보면 아피스도 좋겠지만 서로 처음에는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저는 사실 캐주얼한 런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팅을 너무 부담스러운 장소에 잡으시지 마시고 좀 캐주얼한 데 가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가볍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 첫 미팅에서는 이제 그렇게 서로 관계를 쌓아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도 처음에 만나는 것들,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인상의 그 느낌을 받았는지, 퍼스트 임프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여간 솔직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뭔가 좀 진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비즈니스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뭐를 좀 이렇게 과장하거나 속이려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피해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까 보면은 굉장히 인테그리티, 어떻게 보면 진실성을 보이는 거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미국인들은 레퍼럴을 받는 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웨이트를 많이 중요성을 가치를 더 많이 두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편에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에 상주하고 있는 국내의 어떤 정부기관이 됐던 아니면 어떤 사단 법인이 됐던 아니면 개개인이 됐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추천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레퍼럴을 받으시면은 그만큼 그 50% 이상이 이미 이제 알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누군가가 추천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해서 잡상인 다루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레퍼를 해줬으니까 내가 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이 업체나 제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루트를 과학적으로 사실 우리가 8사람을 거치면 안 만날 사람이 없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잖아요. 그 분들을 다 통해 가지고 원하는 기업체를 꼭 이렇게 만나보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그 미팅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만날 사람에 대한 스터디를 좀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그 히스토리를 가졌는지, 백그라운드가 뭔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그 정보를 알고 가셔서 그렇게 만나기를 권하고, 그리고 이제 만나셔서 이렇게 미스터니, 미세스니 이런 그 호칭보다는 가볍게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럼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흔하죠. 그 친근감 같은 것들의 그 표시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를 부를 때 미스터 양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듀라고 불러라. 아니면 너는 밥이구나. 이런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대해주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죄송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백그라운드 책이 돼요. 온라인상에. 링크인이 프로파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팅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한국말 중에서 상대방을 알아야지,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승리를 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상대방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다 이렇게 읽으시고 과거에는 이런 업체에 근무를 했었고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런 기본적인 걸 아시고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서로 대화를 풀어나가는 거에서도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 시간 투자나 이런 정성을 보여서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가시면 한 가지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그런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들이 남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고 알아준다는 거에 상당한 그 크레딧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누구나 오프라 윈프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다가 공통된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어떠셨죠? 이렇게 서로 알아주는 거? 그런 부분은 서로 대화를 풀어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좀 비즈니스 관련돼서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인생에 있어서 over 90%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커뮤니케이션으로 많이 풀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거기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